이번 영상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대해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결말이 포함된 리뷰 영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DP가 이토록 많은 인기를 끈 데에는 군대 내 부조리, 간부들의 무책임함 등 실제 군생활을 잘 재현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의 경우 다른 포인트를 보며 DP가 진짜 현실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이 드라마에는 완벽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인물이 아주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이를테면 한호열 상병의 경우 누가 봐도 천사 선임, 좋은 선임 같지만 조석봉 일병에게는 방관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마지막 에피소드 방관자들에서 한호열 상병이 조석봉 일병을 말리려 외치는 말들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한호열 상병도 조일병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한 방관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나마 괜찮은 인물로 나오는 박범구 중사도 한호열 상병도 전부 조일병의 자살에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방관자인 동시에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가해자였죠. 하지만 이들은 현실에서 대개 좋은 간부, 착한 선임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도 한호열 상병은 조석봉 일병이 자살하지 않았다면 전역 후 사회에서 나 정도면 좋은 선임이었지 하며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호열 상병 정도면 군대에서 정말 만나기 힘든 좋은 선임에 속하는 인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석봉 일병에게도 조일병의 가족에게도 그는 좋은 선임이었을까요? 자신과 한 공간에서 지내니까 타인과 자신을 죽일 정도로 망가질 때까지 방관한 일을 두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 불러도 되는 걸까요? 조석봉 일병과 황장수 병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일병은 준호에게 우리는 나중에 그러지 말자고 했지만 머지않아 자신도 똑같이 후임들에게 구타를 행합니다. 조일병 또한 어느 후임들에게는 가해자였죠. 황장수 병장 역시 드라마에서 가해자로만 묘사되었지만 그의 후임 시절이 반영된다면 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또한 후임 시절 부조리와 구타를 당한 피해자였을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완벽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없습니다. 잘못된 위계와 질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고 방관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를 욕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 걸까요? 저의 경우 DP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캐릭터는 다름 아닌 임지섭 대위입니다. 왜냐하면 임지섭 대위는 우리의 민낯을 연기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처한 입장과 거기서 비롯된 선택들을 보면 현실에서의 우리와 아주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임대위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제3자의 시선에선 이것이 임대위의 비겁함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지만 임대위 자신에게는 어쩔 수 없이 비겁하게 살아야 하는 중요한 명분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위는 진급을 위해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종종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저는 이 점이 참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현실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는 말 뒤에 숨어 때때로 비겁해지곤 하잖아요. 내가 처한 입장을 명분 삼아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갈등을 겪으며 때때로 흔들립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이러는 거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문장을 꼽고 싶습니다. 타령한 조일병이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전역한 황병장을 찾아가 폭행하자 황병장은 사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황병장의 악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정당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래도 되는 군대의 시스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DP를 보고 황병장 개인보다 군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먼저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황병장과 조일병이 계속해서 생겨날 테니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한국 군대는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만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니 그래도 그 안에서 밑바닥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좋은 선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보상 심리가 작동해 후임 때 고생했으니 선임 때는 편해야지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시스템을 바꾸려는 이들을 찾는 건 더욱 어려울 겁니다. 물론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사실 그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병사도 장교도 부사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 하나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 걸 아니까,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시도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쉽게 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P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게 당신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래도 바뀌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 DP는 굉장히 불편한 작품입니다.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영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과 동류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DP에서 완벽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들 적당히 비겁하고 적당히 침묵하며 적당히 착하고 나쁘죠. 현실에서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DP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게 당연한 걸까? 소설 아몬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위험은 너무 멀리 있다며 나서지 않고 가까이 있는 위험은 너무 무섭다고 나서지 않는다. 대체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얼마만큼의 예민함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저는 DP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라며 추천도 하고 다녔죠. 그런데 문득 저는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드라마를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피해자였던 시간보다 방관자였던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분명 이 드라마를 웃으며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끝까지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군대에서 좋은 선임이었다 할지언정 우리와 군 생활에 함께한 어딘가에 존재했을 조일병을 생각하면 분명 어딘가에서 방관자로 존재했던 우리는 그 앞에서 모두 엄연히 유죄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선임이었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